아래 댓글란에 보시면 차량의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판매가 되면 판매 완료라고 뜹니다. 핸드폰에서 영상 터치, 컴퓨터에서 마우스 커서로 올리시면 아래 타임라인에 보시고 싶은 구간으로 건너뛰기 하시기 쉽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댓글란 설명란에도 타임코드 설정해 놓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를 오랜만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는 제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많이 문의가 오는 컨텐츠는 아니긴 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 자체가 또 보통 재미가 없는 긴 영상 위주로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작년을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를 또 이제 재미있게 어떤 차가 있는지 뭐 기대도 되고 한번 이제 재미로 본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의 피드백 댓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댓글 기억이 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오랜만에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새롭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자, 모든 매매단지를 가면은 이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이 딜러 전산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딜러 전산인데 요거를 마이 페이지 들어가고 환경 설정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기본값의 환경 설정 이게 100을 만약에 건드렸다 라고 하면은 이 매물이 1139가 아니라 1039만 원이었는데 100이 올라간 거거든요. 다시 0으로 바꿔서 원래 이 금액이었던 겁니다. 다 금액들이 원래 금액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한테 가시던지 유튜브 업체 뭐 11만 명, 뭐 10만 명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20만 명, 30만 명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유명세 다 필요 없습니다. 환경 설정 한번 보여달라 라고 하시면은 반은 먹고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남을 까고 저를 띄우려고 하는 흑색선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녀오셨던 분들의 증언이 정말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시는 분들 분명히 제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에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서울 빼고 말이죠. 서울은 이 전산이 제휴가 잘 안 돼 있고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뭐 수원, 인천, 부천, 김포 이런 데 가실 거잖아요. 무조건 수원인데 여하튼 많은 분들이 이 경기도 서부 지역 쪽으로 서남권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렇다면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보여달라고 꼭 하시면은 반은 먹고 들어간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반드시 안내해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우유부단하신, 괜히 믿고 왔는데 말하기 좀 껄끄러운데 라는 의미로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은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영상에 수수료 안 받는 모든 차량들은 솔직하게 무조건 추천 차량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가 아니면은 그냥 제 주위 동료들이 갖고 있거나 제가 갖고 있거나 그런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초반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 영상에는 13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갑자기 10대가 되거나 7대가 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중고차는 광택 직후 사진을 찍어서 뽀샤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뽀샤시해 보여요. 보통 실물은 외부가 사진보다 별로일 때가 많고 실내는 사진보다 나아 보일 때가 많은데 광도 차이입니다. 태양광에서 찍은 사진은 적나라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DSLR, 뭐 크롬 미러리스 이런 카메라로 보통 사진사들이 찍는데 그 기능 안에는 뽀샤시 보정 기능이 기본적으로 약간 미세하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가 굉장히, 그리고 또 위에서 실내에서 찍어갖고 어느 계절에 찍은 건지도 잘 모르게 그렇게 해놓고 다 뽀샤시하게 위에는 형광등, LED 등으로 부드럽게 찍히고 밑에는 어둡게 찍혀서 사진은 광택 직후에 또 찍은 거라서 어떤 스크래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통 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안 나올 때가 많죠. 그리고 휠 스크래치 그런 것도 안 나와 있고, 게다가 또 타이어 휠도 한 짝만 찍어놨기 때문에 나머지 세 짝의 타이어는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는 70-80% 믿을 수가 있을 텐데, 근데 많이 상당수 업체에 따라서 성능장에 따라서 포장해 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처럼 해놓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침수차인데 침수차가 아니라고 표시될 만큼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너무 걱정을 또 안 하다 보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너무 걱정한 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걱정 안 한 것보다는 조금 별로인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기준점이라는 게 말이죠. 유튜브 또는 엔카에서 차량을 판매한다는 차량들 중 일부는 수수료를 매우 많이 받는다는 제보가 엊그저께 있었습니다. 부대 비용만 뭐 340, 2천 후반짜리 차를 구매했는데 3,100인가 구매를 하셨다라고 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0만 원 이상의 텀이 있었었는데 그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수료를 3.3%를 받았대요. 물론 3.3% 받겠습니다 하고 고객님이 오케이 해갖고 구매하신다라고 하면은 문제될 거는 또 없고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딜러한테 생기는 거긴 하겠지만, 많은 소비자분들이 수수료를 얼마를 받는지, 매도비가 뭔지 구매 계약할 그때 돼서야 아시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제 유튜브 영상 중에는 어떤 비용이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지 6가지 종류가 들어간다. 차값, 등치득세인, 이전비, 매도비, 성능 책임 보험료, 수수료,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안내해드린 영상이 또 있거든요. 퍼센테이지는 뭐 이전 등록비는 뭐 7%, 뭐 7.5% 이렇게도 받고 있고, 경차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최근에 뭐 1500 넘어가는 차는 조금 나오기도 하고, 화물차 쪽으로 들어가는 픽업이라든가 뭐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이런 차들은 5%뭐 이렇게 또 계산되는 게 있는데, 그냥 딜러들은 그냥 먹히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라는 식으로 그냥 던져요. 많이 아시는 분께는 약하고 잘 모르시는 분께는 강한, 그런 강약약강의 형태를 띠는 부분이 많은 딜러가 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잘해주는 딜러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아마 극소수이지 않을까라는, 이 업계 종사를 했을 때 직업병적으로 상식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지인의 지인은 거래하지 마시길 바라겠고, 그렇습니다. 보통은 좀 안 좋을 때가 좀 덜어 사례가 많거든요. 튜토리얼이 매우 깁니다. 싸고 좋은 차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제가 금액을 딱 보더라도 경험상 이건 1280이네, 이거 이 정도면 무조건 좋아야지, 당연히 이런 게 있고, 이거 780이네 똑같은 차가, 그러면은 눈이 안 갑니다. 그래서 찍어보면은 뭐 색이 안 좋거나, 아니면 사고가 엄청 심하거나, 키로수가 있거나, 옵션이 완전 없거나, 아니면 상태가 완전, 사진을 보더라도 메롱이거나 뭐 그럴 때가 있는데, 뭐 키로수 많아도 난 관계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복합적으로 말이죠, 다발적으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싼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싼 게 좋은 게 있으면은 딜러들이 다 싸고 좋은 차 타고 다니죠. 여러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갑자기 중고차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기대 심리가 높고 금액은 낮게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많은 매체, 사이트라든가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X 뭐 그런 쪽으로 해갖고 광고된 거를 믿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현혹이 돼서 이 사람 말을 믿고 이렇게까지 확신을 하고, 딜러 중에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를 해서 믿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시면은 당하시는 건데,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다 나쁜 놈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원인은 싸고 좋은 차를 기대하시는 심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 이 유튜브 안에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싸고 좋은 차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초부터 전화가 왔어요. 반갑게 전화를 받고 했는데 너무 싼 쪽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가격이 좀 있어야, 시세에 맞는 금액이어야 상태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소비자분들 대부분 싫어하실 겁니다. 잔소리하고 네가 뭔데 나를 가르쳐. 근데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실태를 모르시니까 나쁜 놈들에게 휘말려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중고차는 본래 짧은 시간으로 안내해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1시간 이내로 분명히 안내를 해드릴 텐데, 1시간 보통 잡고 한 대를 말씀드려도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이 많은 열 몇 대의 차량을 짧은 시간 안에 안내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일단은 조건을 안내해드리는 건데 전화 문의가 많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죠. 이것보다 더 쌌으면 좋겠다, 에이 이것보다 더 좋은 차 있겠지 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다 시세에 맞으니까 제가 골라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차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구매하시기 전에, 방문하시기 전에 한번 상태 좀 봐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제가 상태 봐드리고 해갖고 포장해서 고객님 오시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전산으로 차 고르게 한 다음에 환경 설정 건드리고, 이렇게 하는 딜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쉬운 쪽으로 현혹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라고 해도 가시는 분들 너무 많고, 과반 이상일 거예요.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런 상황을 목격을 많이 하니까요. 저도 여러분들 업종에 어떤 업을 하시든지 전 그 업종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업을 잘 압니다. 이런 잔소리적인 얘기를 하면은 손님의 양은 떨어지더라도 항상 고지식하게 꾸준히 2017년 7월 말부터 유튜브 시작한 이래로 계속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관심 있는 차량 문의 주시면 카카오톡 동영상으로 FHD 60프레임 선명한 화질로 단점 위주로 보내드립니다. 어디가 긁혀있으면 긁혀있다, 아셔야 되는 알 권리니까. 근데 많은 딜러들이 안 알려주고 오게 만들죠. 그게 좋은 걸까요? 이 차보다 더 좋고 더 저렴한 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이해합니다. 혹여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다른 매물, 오늘 이 매물뿐만 아니라 다른 매물 찾아드리기도 하고 있는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면 또 손님 떨어지고,
할 텐데 말이죠. 답답합니다. 거짓말을 해야 손님이 오시는 이런 시대가 아직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아마 전 중고차를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맞춤 추천 차량 안내, 맞춤 차량 찾아보는 영상 모두 제가 찍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구독자님 요청 이렇게 해갖고 메일로 편집하기 전에 긴 영상 선제몽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지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번아웃 돼 있고 작년 말에 너무 안 좋아갖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차량은 여러분들 오늘은요 아마 1000 이하로, 다음 시간은 또 있긴 한데 1000 이하짜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1000 이하로 한번 보시도록 해보겠습니다. 200짜리인데 이 차는 엔진 미션 보증은 됩니다. 그런데 소모품은 되긴 되는데 어떤 게 되냐, 여기 다 양호에다가 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속 조인트입니다. 고치게 되면은 양쪽, 앞쪽이라고 보통 앞쪽일 텐데 두 개 수리하는데 한 15만원, 16만원, 17만원 이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이대로 놓고 파네. 왜냐하면 이 차를 갖고 계신 분이 제가 아닌데 변호를 하자면은, 안 그러면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이거를 금액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차랑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불가피하게 별로,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에 컴퓨터 뭐 그래픽카드 좋은 거 하면은 200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굴러가는 이 차가 등속 조인트만 혹여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이 금액인 거예요. 게다가 이 금액에서도 조금 깎일 겁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돈 10만원 정도 깎아준다고 쳐요. 저렴할수록 깎아드리는 그런 금액폭이 작아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거 얼마에 매입해서 얼마에 팔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보통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190 곱하기, 이게 명색이 대형차이긴 한데 3.5가 아니라 2.3이니까 7.5나 뭐 7% 잡으면 되겠죠. 뭐 14만원 반내림에서 잡고 차량 가격 190, 매도비 100보다 배꼽이 더 큰 듯한 모습 44 보통 받고,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가 얼마일까 보겠습니다. 25만 9천원, 역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듯한 모습. 한 26으로 반 올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짠 하면은 다 해서 말이죠, 274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다 해서 뉴아트 차량인데 제가 추천할 만한 차량인지 봐야 됩니다. 일단 실내는 나쁘지 않은 느낌인데, 우선은 보통 이 사진을 많이 보는데 여기가 조금 훼손은 있어도 찢어진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고, 목받침 이런 것도 그냥 쓰셔도 되고 떼버리시고 구매하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이십니다. 내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좀 어이가 없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실제 제 아는 그대로 안내를 해드린 거고, 한 대 한 대 모든 차량들의 상태를 다 보기에는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제가 또 직접 이 차량을 가서 영상을 또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썬루프도 있습니다. 자, 요즘 판매되고 있는 컴퓨터, 웬만한 컴퓨터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를 이전비까지 포함해서 가지실 수 있는 겁니다. 7.5% 잡았으니까 대충 14만원이면은 이전비 될 것 같고, 얼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274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SM7 뉴아트인데, 내비, 후방 카메라 있고, 이 당시에 최첨단까지는 아니고 기본 옵션 같은 느낌인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있고, 휠을 딴 걸로 꼈습니다. 사제일인데 휠 스크래치가 심했었는지 사제일을 낀 걸로 보여지고,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여기는 타이어 광택제를 광택집에서 발라주기 때문에 반들반들 맨질맨질 깔끔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타이어 트레드가 또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기는 봐야 됩니다. 금호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뒷자리도 일체형 3D 매트로 해갖고 또 깔끔하게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서 봐야 됩니다. 보통 예상되는 게 뭐냐, 누유가 좀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미션에 좀 부정확한 부드럽지 않은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봐드리면 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배기량은 타시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바뀐다는 얘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은 중형차 NF 소나타 트랜스폼인데요. LPG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다. 열선도 있고 말이죠. 아까 SM7도 열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LPG 확실하고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 키로수가 이제 11만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께서 야 이거 세워놓은 거 아니야? 방치된 거 아니야? 11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아무리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해소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해소가 안 된 상태로 이 차를 구매를 못 하실 겁니다.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물어보지도 마십시오. 그냥 제가 지금 딱 안내해 드릴게요. 키로수가 연식에 비해서 짧아 보이는 차는 무조건 좋아요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못 믿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제가 무슨 방법으로 전차주를 제가 수소문해 갖고 그렇게까지는 어떤 딜러도 못 해드려요. 제가 상태를 봐드릴 거예요. 안 좋으면 안 좋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분은 아 그래도 너무 이상한데, 계속 도돌이표처럼, 도돌이표가 뭐냐, 음악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되는 질문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핸들 스티어링 휠이 까지는 재질이 아니라 조금 약간 가죽, 스티치는 이제 그냥 뻥 스티치인 것 같고 딱 봐도 가죽이 아닌 플라스틱에 가까운 그런 강한 실리콘, 이게 손톱으로 누르면 눌리긴 하는데 좀 요즘 나오는 가죽 재질보다는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성능 기록부를 보면 말이죠, 검사 날짜 올해 11월 26일까지고요 한 달 더해서 하루 빼는 겁니다. 이 날짜는 구매하고 안 하고의 영향을 안 미칩니다. 지나 있으면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아직 이거는 한 1년 가까이 남았고 튜닝이 없고요 렌트 없습니다. 이행이 됐다? 예를 들어서 미행이 됐으면 어떻고 이행이 됐으면 어떻습니까? 이행돼 있으면은 안 하면 되는 거고, 미이행이면은 하면 되는 거다. 제가 유튜브에서 꾸준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엄밀히 말하자면은 유사고예요. 여기가 W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X, 그리고 앞범퍼 X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저 같아도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동 변속기에 미세누유가 있으면은 아웃입니다. 여과 없이 그냥 다 통으로 올릴 거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 보는지 또 아셔야 되니까. 이거는 보자마자 썬팅이 약간 보랏빛,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게다가 또 안개등도 막혀 있습니다. 왜냐? 벤이에요. 뒤에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금액은 360이에요 이전비는 경차니까 안 들어갈 거고요. 한 350, 싼 거는 일단은 깎이는 정도가 어찌 될지 모르긴 하는데 일단은 돈 10만 원 정도는 빼주니까 350으로 하고 이전비 안 들어가고 매도비만 44 들어가고, 성능 책임 보험료는 들어가는데 44,000km예요 이런 거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26,700원 2.7, 그러면은 400이 좀 안 되는 가격으로 벤을 구매하시는 건데, 배달하시는 분 아니면은 출퇴근하는데 뒷자리는 전혀 탈 필요가 없고 가끔 짐도 실으실 분, 아니면은 뭐 사모님 차 거의 2명만 탈 때 이런 식으로 또 많이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뒤에 또 이런 식으로 또 해놨고,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떻습니까? 핸드폰으로 내비 보고 후방 카메라만 따로 달면 됩니다. 그럼 내비게이션 매립하는 것보다 싸게 후방 카메라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시공업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건 제가 아는 업체에서 하시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는 무조건 수동일 거예요. 찍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10장밖에 없는 겁니다. 성능 기록부를 봤을 때 별다른 거 없습니다. 검사 날짜는 내년 4월 30일까지고 사고도 문 쪽밖에 없고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다 양호고요. 그리고 드론 날짜도 매우 좋습니다. 자, 이 차는 금액 400이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다음 차 31만짜리 포터2, 근데 연식은 또 12에 13년형입니다 31만, 많이 타시는 분들은 50만까지도 타신다 하는데 앞에 라이트가 12년식부터 좀 다르죠. 검정색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 차이긴 합니다. 적재항 보면은 와우, 지금 이제 400에서 조금 깎일 이 차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엔진 우렁찬지, 타이어는 지금 공기압이 좀 빠진 건지, 제가 꼼꼼하게 후방 감지 센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좀 찢어져 있는 거 관계없다, 그냥 싸게 구매하실 분. 열선도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 이거 잘 고장나니까 싸제로 또 바꿔놨구나. 사이드미러 없고, 사이드미러까지 있었으면은 가격이 조금 상승 요인이 있었겠죠. 이거는 광택집에서 그냥 이제 비닐 이렇게 씌워주는 겁니다. 근데 적재함이 너무 깨끗하단 말이죠. 키로수에 비해서. 성능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사고 없어요. 튜닝 렌트 당연히 없고, 검사 날짜도 10월 26일까지고 키로수만 좀 있다. 수동입니다. 없고, 게다가 또 하체 부분 부식 좀 있는데 요거 한 3년에서 5년 타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20만 킬로 넘어가면은 성능 책임 보험료도 안 냅니다. 엔진 미션 보증이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어차피 이 차나 저 차나 엔진 그냥 오히려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돈을 추가적으로, 보통 성능 책임 보험료 내면은 그 성능 보증을 받는 경우는 거의 99% 없어요.
그래서 보험사가 다 먹고 1% 이제 많이 나오는 사람들 막 뭐라고 하고 뭐 보험료 올리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없어져야지 되는 게 아닌 건지 없어지자니 또 짐이 성능 보정, 여하튼 이런 느낌이에요. 이 차량은 390까지 된다고 치고 곱하기 5%죠. 화물차는 195,000원, 19.5, 390,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도 없고 다 해서 이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뒤에 유리 있죠? 그러면 슈퍼캡입니다. 뒤 공간이 더 요만큼 공간이 더 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뒤에다가 뭐 전동드릴 뭐 이런 거 딱 싣고 막 가방 넣고 짐을 뒤에다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 수동입니다. 500 전후로 차 구매하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화물차. 그런 분들께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또 제가 아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나마 모르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안심 퍼센테이지가 약간 2, 3% 올라가지 않을까, 5%, 10%? 10%는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차는 올류모닝 디럭스 스페셜입니다. 안개등 있고 안개등 없는 차도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없는 차도 있는데 이거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잘 찢어지는데 금은 가 있는데 찢어진 정도, 보기 싫은 정도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없고 블루투스도 없긴 합니다. 블루투스는 무선 카팩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서 저는 허링 거를 썼었거든요. 지금 핸들 열선까지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또 인기가 있는 베이지색, 흰색 계통의 베이지 색입니다. 이게 고질병이 있는데 이렇게 백화현상이 알루미늄 녹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고질병입니다. 요거 상관없다 아니면은 여기 뭐 에어백도 조수석에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는 핸드폰으로 보면 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클립식으로 끼워서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요것도 있어요. 블랙박스 있고 돈 들어갈 게 없어요. 열선도 있어요. 핸들 열선도 있고. 야, 사모님용으로 진짜 딱이다.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가 손이 찬데 요걸로 하면은 바로 따뜻해지니까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로 인해서 안전도도 올라가고 500m로 우리 와이프 사주고 싶은데 어떤 차가 날까? 와이프가 너무 큰 차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 이전비도 안 들어가고 450에 매도비 44, 성능 책임 보험료 이게 68,000원이니까 성능 기록 보면은 뭐 사고도 없고 튜닝 렌트도 없고 검사 날짜 6월 1일 2일이지만 뭐 괜찮고 뭐 특별한 내용 점검자 의견란 안 보시는 분 10분 중에 7, 8분인데 여기다가 그림에 있어야 될 부분을 밑으로 빼놓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날짜도 12월 13일 거고 이거는 남이 채 가기 전에 내가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요거는 추천차. 요거는 제 사이트에 말이죠. 아까 것도 그렇고 460이 아니라 510에 올라가 있을 건데 그거는 인천 조합에서 이 사이트를 이 딜러 전산에서 끌어오기 해갖고 제 사이트에 올라가는 건데 가져오기 버튼 하나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다 넘어와요. 한 대 한 대 올리는 게 아니고 이 딜러분이 올리실 때 옵션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그대로 그냥 싹 넘어옵니다. 그래서 옵션 정보란은 보지 마시고 옵션은 사진으로 보십시오 라고 뒷자리도 엄청 깔끔하단 말이죠. 에어백도 B필러에 들어가니까 측면에서 누가 받았을 때 안전도가 좀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까지 있어서 돈 들어갈 게 따로 없는 이 차량 성능 기록부 맨 밑에 보면은 성능 책임 보험료가 이 성능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대충 말이죠. 대충 5만원 잡겠습니다. 대충 들라오면은 들라온다 말씀을 드릴 테니 자 450 매도비 44 성능 책임 보험료 5만원 499 이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올류모닝 디럭스 스페셜 모델이었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그 뉴 SM5 플래티넘 2.0 LE 모델입니다. 전동 시트 있겠죠? 있습니다. LE면은 조수석에는 없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레일 밑으로 손 넣어갖고 이렇게 드르륵 하는 방식이지 않을까 싶고 열선 있고 SM5가 이런 마감들이 조금 별로인 경우가 많고 장고장이 있었을 때 그 장고장 수리하려고 르노 삼성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소리가 날 때가 또 있고 그리고 연비 조금 안 좋고 그랬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계신데 이 가격에 살 게 없습니다. 중형차. 그래서 그냥 뭐 예산이 딱 500이다 라고 하면은 중형차 살 거다 라고 하면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뭐 SM5 플래티넘 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뭐 마감들이 전에는 요게 또 벌어져 갖고 뭐 본드를 붙여 놔갖고 또 속상하셨던 경우도 있고 한데 최악의 차는 아닙니다. 굴러는 가니까 이런 마감이 또 아쉽고 디자인적으로 이제는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500인데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 블랙박스 뭐 오래된 것 같긴 하지만 있긴 있고 후방 카메라 있고 전방 감지 센서 후방 감지 센서 다 있고 휠 스크래치 좀 있고 그래도 뭐 이 가격에 뭘 삽니까? 전 이 차밖에 없다고 봅니다. 중형차로 봤을 때 말이죠.
대형차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이 가격에 HG 그랜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키로수가 너무 많아져 버려요. 키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명장 본색 박병일 명장님께서 그 키로수가 많으면 그 나이와 좀 비례하다, 키로수는 나이와 비례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470 곱하기 7% 잡겠습니다. 이건 7% 쌉 가능이지 않을까. 32만원 470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가 대충 한 뭐 12만원, 13만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다 해서 560이 안 되는 가격으로 이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내비,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감지 센서, 스마트키 있는 거고, 블루투스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가격에 다른 중형차 모델 찾으시려고 하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퀄리티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차는 소렌토 R입니다. 제 사이트에는 640에 올라와 있겠지만 실제로는 590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570 곱하기 7% 하면은 39만원 더하기 570 매도비 44. 성능 책임보험료 대충 때려보면은 13만원, 666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G색깔입니다. 은색에 가까운 G색이 아니라 진짜 회색,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G색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또 없긴 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블랙박스가 있고, 썬루프 있고, 파노라마로 있고, 와이드는 아닙니다. 중간에 기둥 있는 파노라마 뒤에까지. 뒤에는 닫혀 있는데 이렇게 커튼으로 열고 닫는 방식입니다. 전동 시트 있고, 휠은 좀 컨디션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는데 이게 600이 넘는 게 아니라 590에 SUV가 원래 일반적으로 좀 비싸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600이 안 되는 가격으로 키로수 뭐 15만도 아니고 12만이다.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십니다. 차를 잘 모르시고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요게 뜨는데 이거 뭐냐, 배터리 모양이 떠갖고 배터리 갈았다, 갈지 마시고 시동을 걸어 보십시오. 그럼 이게 없어질 겁니다. 시동을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나오는 겁니다. 시동을 걸어라 라는 후방 감지 센서 있고, 프로토 에어컨 있고, 가까이 찍은 영상 사진이 요거밖에 없네.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는 앞에 거를 떼간 건가? 그러면 뒤에 요게 있어도 무용지물일 수도 있는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키 있고 말이죠. 블루투스 된다고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럼 블루투스도 되는 거고, 키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고차는 하나 주면 하나, 두 개 주면 둘입니다. 다 해서 666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을 성능을 보겠습니다. 자, 검사 날짜 내년도 아니고 2026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뒤로 한 달 더해서 하루 빼는 겁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 다음에 사고는 앞쪽에 단순 뭐 없고, 날짜 좋고, 그렇습니다. 자, 이 차량을 666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진짜 괜찮은 차량인지 아닌지는 제가 실제로 가서 문콕이 어디 심한 게 있습니다, 앞유리에 돌방이 뭐 금이가 있습니다, 있다면 이 타이어 두 짝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휠 스크래치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내 짝이 다 그러네요 등등 혹시 있으면 제가 찍어서 다 소상히 안내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받고 나서 아시는 일 없도록 오셔서 이거 뭐 이게 아니라 미리 봤던 그대로네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다 찍어드립니다. 포장을 못하는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좋다, 이 금액이면 좀 더 싼 건 없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차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500m로 이제는 그래도 이 정도 타면은 가격은 좀 괜찮은데 쪽팔리는 것까지는 아니고 해서 도로에서 좀 LED가 또 쭈루룩 나오기 때문에 과거 TG나 뉴럭셔리 TG 그랜저 대용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여기 보면은 이 뭐라고 하지, 요게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요거 데코는 아닌데 요게 좀 녹슨 것처럼 빛이 좀 바래져 보이긴 합니다. 뒤에 비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잔 스크래치 때문에 굴절이 이상하게 되는 건지, 뒷 배경이 이제 구름 배경인데 요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봐보십시오. 위에는 밝고 밑에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가 있어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보면은 지저분할 때가 좀 덜어 있죠. 이 차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말이죠. 자, 통풍이 없다라고 하면은 등급이 중간 혹은 아래 겁니다. 전방감지 센서, 그다음에 공기청정 있고, 정품은 아니고요. 사제 좀 안 좋은, 좀 낮은 거 내비가 끼워져 있는데 관계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으실 겁니다. 메모리 시트가 또 있어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고, 그렇습니다. 엠블럼이 여기는 이제 안에 마크가 원래 것처럼 이제 곤색으로 제네시스 이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는 보통 얘가 빛이 바래져 갖고 코팅이 날아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 보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봐야 될 것 같고, 썬루프가 또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휠이 또 깨끗해 보입니다. 이 휠은 제가 까진 차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좀 안에 폭 들어간 느낌인가. 스마트 키 있고요. 키 돌리는 거 아닙니다. 뒷자리도 나름 깔끔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성능이 중요하죠. 검사 날짜 올해 7월 8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키로수 10만도 안 탔습니다. 야, 그러면 이 차는 뭐 세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아니에요. 그냥 사세요. 걱정 없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십시오, 제발.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아닌데? 왜냐면 주변 분들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시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가치관이 또 의견이 맞으니 전문가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니까요. 괜찮은 차밖에 안 봤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은 없으시고 상상만 하신 상태에서 주변 분들이랑 그냥 지인분이랑 그렇지 라고 하신 거잖아요. 좋다니까요. 뭐 키로수가 뭐 69,000도 아니고 말이죠. 96,000이면 적당히 탄 겁니다. 뒤에 사고가 없지는 않아요. 앞에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고가 난 거예요?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안쪽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여기 봤을 때 쿼터팬 운전석 쪽 그러면은 여기까지네. 그러면 뒤에 좀 받았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긴 봐야 되겠죠. 저기 마감 좀 지저분했던 거 그거는 걱정이에요. 이게 보이는 것 같다가 생각을 해야지. 이게 또 앞범퍼 여기 만약에 긁혀 있잖아요, 같이. 그러면 2개를 해야 돼요. 돈이 2배로 더블로 들어요. 마감이라고 할거. 계기판에 뭐 포토샵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경고등 같은 거 떠 있지 않고 그냥 기름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 백태가 좀 꼈죠. 예전에는 업체가 좀 있었는데 이 업체 찾기가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찾으면 찾아요. 근데 과거에는 2만원 받던 게 요즘에는 뭐 4만원 줘야 되나? 그럴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이 차량은 다 해서 얼마를 줘야 되냐. 570 곱하기 요건 8%입니다 왜냐면은 과표가 높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반 내립니다. 570 매도비 44. 성능 책임 보험료가 키로수 짧으니까 그래도 12만원 대충 때려 잡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670입니다. 성능 책임 보험료 얼마 나왔다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지금 대충 잡은 거예요.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이 사람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좀 캐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게만 보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적처럼 느껴지니까. 가족이 얘기하면 가족이 범죄를 저질러도 감싸주는 게 가족인데 딜러는 올바른 소리를 하더라도 안 믿는 게 딜러예요. 안 그렇습니까? 좀 서글픈 일이긴 하죠, 개인적으로. 앞자리 직물 시트입니다. 소울을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계세요. 앞에 직물이다. 전동 접식 사이드미러 있고 내비게이션 거치식인데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이렇게 아예 밑을 보게 되어 있고 이렇게 말이죠. 후방 감지 센서 있는데 검정색 테두리가 없는 거 보니 수리를 하긴 했다. 여기도 조금 이제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 한데 어떻습니까? 타는데 지장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선호도는 가죽 시트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승차감은 직물이 나요. 제 의견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가죽보다 직물이 더 맞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에어백도 이제 중간 기둥에 들어가 있고 사이드 에어백도 있고 조수석 에어백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전석, 열선,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있고요. 핸들 열선은 없어 보입니다. 성능 기록부 봤을 때 말이죠. 검사 날짜 9월 6일까지 괜찮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다음에 사고 뭐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쪽에 조금 있었죠. 그거는 부분적인 판금 도색 중고차 특성상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밑밥이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온 날짜 11월 1일 양호합니다. 나쁘지만은 않아요, 이 정도면. 근데 실제 상태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610 곱하기 7%만 잡아도 돼요. 이런 차는 7%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신차 가격이 높았던 차는 조금 지나면은 뭐 이제 낮아지긴 하더라도 그래도 7%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42 더하기 610 매도비 44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말이죠 10 정도 잡으면은 706만원입니다 베이지예요, 베이지. 자, 다음 차량. 제가 요번에 음성 가서 저한테 차를 2세대 구매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매입을 한 건데 더블캡입니다. 수동이고요. 연식은 12에 13년형이고 키로수는 12만 6천입니다. 별다른 옵션이 뭐 딱히 있진 않아요. 열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다른 부분은 적당합니다. 뒤에 화물차 적재함이 뭐 나름 이 정도면 쓸만하다 여겨지고 키로수를 믿어주시는 분께 어울리지 않을까. 금액은 이 차는 제가 가진 거니까 630까지 곱하기 5% 화물차니까 5%예요 31 반내림하고 130 곱하기 5% 하면은 630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고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왔어. 그래서 630 곱하기 5%
프로 31 630 키로수 12만이니까 대충 잡으면은 12, 14? 14만원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매도부 44였고 14 그러면 719만원에 이 더블캡을 흰 색깔을 구매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엔진 미션 다 미션 수동이긴 하지만 다 좋습니다. 자, 올류 카렌스입니다. 이 차량은 710 곱하기 7% 49 710 매도지표 44 성능 책임보험료 대충 16만원 819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오토로 있고 후방 감지 센서 있고요. 블랙박스 있고 몰란도 구매하시려고 하셨다가 좀 이제 몰란도가 아직도 14년 미만으로 보게 되면 미션이 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으시는 분들 게다가 또 LPG 구매하실 분들은 현대 기아가 이제 수리비도 조금은 저렴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또 검정색이 또 흑간지 중후한 맛이 또 있고 그냥 무난하게 타기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시트 상태도 나쁘지 않고 말이죠. 열선 있죠. 무조건 있습니다. 열선 기아노 주변에 있죠. 핸들 열선은 없는 겁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고 성능 기록부 보면요 검사 날짜 내년 6월 29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키로수는 15만이긴 합니다. 여기 밑에까지 좀 먹긴 했네요. 근데 옆에 사이드 먹은 거니까 타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앞범퍼 얘기하는 겁니다. 앞범퍼보다 조금 더 들어오긴 한 건데 그래도 19만 4천 원이네요. 대충 3만 원 더 해야 되겠네. 802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올류 카렌스였습니다. 다음은 카니발 R입니다. 연식은 13년에 14년형 7만 8천 킬로 조금 땄습니다. 휠 역시 모닝처럼 알루미늄 녹이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요. 열선 있고 전방 검증 얘기하는 건가? 열선이 있습니다. VDC 있으니까 최고평 이상입니다. 키는 돌리는 방식, 스마트 키는 아닙니다. 휠 녹이 조금 아쉽습니다. 가죽 시트 깔끔합니다. 키로수가 짧으면 역시 만족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후방 카메라, 정품 내비 있는 겁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있는 겁니다. 핸들 열선도 있어요. 이처럼 770 곱하기 7% 잡아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 53 더하기 770 곱하기가 아니지 더하기 44 성능 책임보험료가 대충 9만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770 곱하기 7% 하면은 53, 770, 44 쓸 없고 성능 책임보험료 대충 하면은 876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성능 기록부 밑으로 성능 기록부 무사고입니다. 없고 특별한 내용 없고 그쵸? 이게 차를 많이 팔다 보면은 키로수만 보더라도 이건 성능 책임보험료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대충 때려 맞추면은 거의 근사값이 나옵니다. 이 차량은 다 해서 876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카니발 R 그랜드라고 따지면 이제 11인승이거든요. 차량이었습니다. 더뉴 스포티지 R입니다. 더뉴는 뒤에가 면발광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전구 타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휠이 전작은 한 줄가 있나 그랬을 텐데 이거는 휠이 두 줄이고 정품 내비게이션이 있고 블루투스 되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당연히 있는 거고 스마트 키 있고 프로토 에어컨 있고 키 하나인지 두 개인지 봐야 될 것 같고 요게 좀 잘 꺼지는데 이쪽 왼쪽 방석이 말이죠. 봐야 될 것 같고 뒷자리 열선 있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말이죠. 2채널 당연히 다 있는 거고 후방 감지 센서 있는 거고 핸들 열선 있는 거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가끔 이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차량인데 870 곱하기 7% 하면은 60만원 870 44 성능 책임보험료 대충 15 하면은 989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인데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 지나 있습니다. 해달라고 하면 해주니까 오히려 좋은 거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다음에 사고 없습니다. 없음에 없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없고 점검자 의견란도 텅텅 비어져 있고 그다음에 들어온 날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게 되면은 이런 차량이고 썬루프도 있습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 조수석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보시면 제가 FHD 60프레임 화질로 제가 꼼꼼하게 찍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면은 그냥 무표정이어도 화난 것 같다. 너 뭐 안 좋은 일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좋습니다. 항상 좋아요. 그냥 이제 요즘에 일이 없어갖고 좀 울적할 뿐이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무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자, LT긴 합니다. 올류 말리부고 1000이 안 되는 930만원입니다. 뒷자리 엄청 깔끔하고 말이죠. 전방 감지 센서 있고 내비 아마 되지 않을까? 요게 내비를 다운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인가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있고 HUD 같이 이렇게 표시되는 것도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고장날 게 하나 둘
물 늘어나면은 안 좋은 거죠. 저는 차라리 풋브레이크가 좋습니다. 하지만 뭐 무조건 고장나는 건 아니고 정말 재수없을 때 메모리 시트 통풍은 없어 보이고요. 열선만 있고 핸들을 보면 핸들 열선이 있어 보이고요.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휠은 나름 깔끔해 보이는데 약간 아쉬운 점도 좀 있고 전방 감지 센서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나오고 말이죠. 8월 16일까지 검사 날짜 남아있고 122,200 튜닝 없고 렌트 없고 뭐 없고 쫙 없고 좌우 커터 비세 손상, 뒤에서 누가 살짝 때려봤다던 얘기네요. 뒤에 매트까지 빨간색, 앞에도 빨간색. 이게 주름이 좀 아쉽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실내는 사진보다 실물이 좀 더 낫다라는 부분에 기대를 좀 해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석 시트 사진을 찍었을 텐데 일부러 뺀 건가 모르겠습니다. 문의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단점 위주로 찍어서 충분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30이었으니까 자 910 곱하기 7% 63 더하기 7% 63 더하기 910 더하기 44 더하기 성능 책임 보험료가 15, 그러면은 대충 1,030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15만원 잡았는데 72,000원이네요 그러면 빼기 좀 7.5 하면은 1,024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 금액 나옵니다 한다니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한 대만 빠졌네요. 올리모닝 JA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빨간색 레터링이 조금 들어가 있고 프로토 에어컨 있고요, 스마트키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 후방 카메라 있고 말이죠. 운전석, 조수석은 이렇게 빨간색 띠가 들어갑니다. 휠, 예쁜 휠이 껴져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보나마나 2채널이고 열선 있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이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 노브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인데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 와이프가 탈 차 키로수도 26,000이니까 성능 기록 보면은 뭐 다른 것도 없고 이 가격이면 무조건 좋아야죠. 경차가 이 가격이면 성능 기록 보고 뭐 특별한 내용도 없고 말이죠. 930 곱하기 이전비 안 들어가고 매도 더하기 44 성능 책임보험료 33,000원 하면은 다 해서 9773000원 정확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13대를 준비했는데 한 대 빠져서 12대가 되겠습니다. 더 싸고 더 좋아 보이고 하면은 좋긴 하겠지만 자, 비싼 게 있습니다. 싼 게 있어요. 언젠가 시세가 떨어지면 비슷하게 떨어진다고 봤을 때 싼 게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확률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키로수 많은 거 사실래요? 비싼 거 키로수 적은 거 사실래요? 당연히 이게 이론적으로서 낫다라는 겁니다. 현명하게 생각을 하자면 말이죠. 오래 탈 거라면, 아니면은 조금 타더라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뭐 오래 탈 건 아니고 한 새 차 나오기 전까지 1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타려고 하는데 키로수 많아도 되니까, 사고 있어도 되니까 좀 매물이 있으면은 연락 주시겠어요? 못 드려요.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화난 거 아니에요. 화난 거 아닙니다. 표정이 진지하면 이렇습니다. 하여튼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뭐 죽게 하겠습니까? 뭐 치킨 한 마리 못 먹고 하는 거겠죠. 뭐 여행 갈 거 못 가고 하는 거겠죠. 여하튼 오늘은 이렇게 12대 준비를 해봤고요. 문의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물론 이 차보다 이 12대 차량보다 가격이 좀 더 높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2,000 이하로는 수요가 없진 않으니까 어떤 차가 있을지 관심 가져주시면은 오늘 13대, 내일 13대, 내일 모레 13대 이렇게 녹화를 할 예정이에요. 녹화 뭐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좀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길고 마가 끼고 텀이 있고 그러면은 또 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되는데 너무 힘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이 영상이 혹시라도 유익하셨거나 볼만했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겁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